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일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금 쌀쌀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즐거운 일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줄까요? 네, 오늘은 리플렛의 새로운 기업의 참가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진짜 사토시일 가능성을 안겨준 110만 비트코인에 대한 키가 이제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이 소식들을 전달해드리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주요 소식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이는 왼쪽 하단으로 내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12만을 기록하면서 전날 대비 6.5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 디베이에 따르게 되면 18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전일 대비 6.57% 오른 12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죠.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전날 대비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최근 연관성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상승했다는 건 나쁘지는 않은 소식이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대규모 이체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한화 한 310억 원 규모가 이루어졌는데 다수의 OKEX 거래소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이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보통 이제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네, 뭐 괜찮은 소식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제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언급이 나왔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서치에 따르게 되면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 가능하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뉴스 BTC에 따르게 되면 투자 연구기업 아크 인베스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현재 1,600억 달러 대비 525% 증가한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세 가지 이용 사례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설명을 했는데, 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형식의 화폐이다. 메이저 암호화폐는 일종의 교환 매개체이자 화폐 가치를 평가 절하시킬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GDP 기준 상위 4개 국가의 M2 총 통화는 이제 40조 달러이고 그중 비트코인이 5%를 점유하고 있다. 약 2조 달러에 달한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의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비트코인이 9조 달러 규모의 금 시장의 15%를 차지한다면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8천억 달러에 달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역외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제 1조 달러에 도달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네, 여기서 나오는 근거대로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죠. 네, 화폐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데요. 네, 현재 시대는 변해가고 있으며 화폐 또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다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전달해드렸죠. 전 CFTC 의장이었던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는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연방준비은행 또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화폐에 관해 움직임이 다분한 이유가 있겠죠. 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지막 근거, 막을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이다. 네, 이 말이 맞죠. 화폐 또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항상 세상은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이제 처음에는 반감을 갖지만 어느 순간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폐 또한 자연스럽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순간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에는 비트코인이 있겠죠. 네, 그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의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서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서베이에서는 미 중소기업 36%가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크립토 글로브가 한 서베이 결과를 인용하며 미국 중소기업 36%가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응답자의 59%는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구입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네, 설립 5년 이하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는 반면 20년 이상 사업체는 21%만이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서베이는 보험사인 하트포드, 스팀 보일러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기관 조급이 애널리틱스가 중소기업 505곳을 대상으로, 50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중소기업의 36%가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한다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투기라고 치부되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조금씩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스위스의 경우는 6만 5천 개의 매장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편의성 면에서 보면 한참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네, 이러한 것들만 조금 보완해 나간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상승장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선물 거래에서 변화가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가 발표한 COT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이번 주 롱과 숏 포지션 모두 소폭 증가를 했고 지난해 7월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딜러 계정의 숏 포지션이 소폭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선물거래 SM 매니저 계정들이 순 롱 포지션에서 순 숏 포지션으로 돌아오며 기관 투자자들의 배팅이 변동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의 숏 포지션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상승할 만큼 했다. 이제 다시 하락할 차례다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얼마 전 이런 숏 포지션에도 이러한 매도세를 다 잡아먹고 급등함으로써 숏 포지션의 뚝배기를 열심히 깼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에 관한 소식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죠. 네, 현재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 스탠스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암호화폐가 투기성이 강하다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중국 은행 총재는 가상화폐 투기성이 강하다, 대중적 결제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인터넷판 신화망 18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중국 은행 총재를 지냈던 릴리 후이 중국 인터넷 금융협회 블록체인 연구실무조장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강해 대중화된 결제 수단이나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어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기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며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투기 현상을 집중 관리해야만 신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의 투기성이 강해서 대중적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언급이었습니다. 중국의 고위 임원들은 이러한 의견들을 내비치지만 작년 인민은행 주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교육성 컨텐츠를 배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비트코인에 관한 역사,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이라든지 금지를 하자는 식의 영상이 아닌 교육 목적의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는데, 네, 과연 앞으로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보여주게 될까요? 중국의 임원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지만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미국은 중국의 암호화폐 혁신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의 크립토마마라는 별명을 가진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미국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의 혁신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 발언을 했습니다. 네, 피어스 SEC의 피어스 의원은 비트코인 ETF 거부에 반대한 것으로부터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크립토마마라고 불리고 있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다른 나라가 무엇을 하는지 배우고 그들이 실행한 것 중 최선의 것을 받아들이며 최악이었던 것을 거부해야 한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작년 가을 미 의회 하원의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 개발에 경종을 울리며 미국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금융 리더로서 미국의 지위는 보장되지 않는다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피어스는 중국에서의 혁신으로부터 미국도 배울 필요가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SEC는 적격 투자자의 범위 확대를 제한하고 있는데 적격 투자가의 범위 확대가 실현되면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에도 참가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피어스는 또한 토큰 판매에 관한 세이브 하퍼 면책 규정 구축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도 표명을 했는데요. 네, 세이프 하퍼라는 것은 특정 행위가 기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법령이 규정 조항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하드포크 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로 세이프 하퍼를 논의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결국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제적으로 보자면 미국이 중국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뒤처진 것이 네, 맞습니다. 중국이 무작정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0년 1월 1일 중국 정부의 경우 암호법을 시행했었는데요. 네, 암호법의 경우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강조한 다음 날인 지난 2019년 10월 26일 중국 제13차 인민대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암호법의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암호화 기술을 핵심 암호와 일반 암호, 상용 암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구분해서 규제하는 내용인데요. 네, 현재 이제 암호법의 제정은 중국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해 초석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미국의 경우 CBDC를 발행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생각 중이다 말로만 떠들고 정작 보여준 결과물은 없었죠. 네, 이제 막 디지털 달러 재단이 탄생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의 행보는 어떤 식으로 보여주게 될지 미국이 이제는 늦었다 생각하고 개발을 가속화한다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달러의 위세는 점점 떨어지고 DCEP가 발행될 경우 달러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될 텐데요. 네, 이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죠.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리플사의 로비에 관한 소식을 전달해드렸는데 오랜만에 파트너십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렛의 참여 소식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커브가 리플과 제휴하여 리플렛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커브는 리플사와 제휴를 하면서 리플사의 공식 파트너가 되어 리플렛의 참가 기업에 가세했습니다. 네, XRP를 이용하는 ODL 도입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되는 법정화폐를 받아들이고 그 후 그것과 동등한 가치의 XRP를 대응하는 거래소로 송금하고 거기서 법정 화폐로 다시 환금하는 구조임을 언급했습니다. 네, 태국에서는 이 외에도 이제 리플렛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태국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시암 상업은행이 리플사와 협업 관계를 맺고 리플 기술을 이용하는 QR코드 송금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분야에서는 리플사는 비트커브 외에도 미국에 거점을 둔 비트렉스나 멕시코에 거점을 둔 비트소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비트루 등의 거래소와도 이전부터 ODL 도입으로 제휴를 실시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커브가 리플렛에 참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국하면 대표적으로 리플 참여 은행이 있죠. 기사에서도 언급한 시암뱅크인데요. 네, 시암뱅크의 경우 태국 은행 중 가장 역사가 긴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리플과 제휴해서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앱을 이용해 국경을 넘는 즉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SCB Easy로 알려져 있는 이 앱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리플의 연례 행사인 스웰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네, 당시 시연을 통해서 몇 초 안에 다른 국가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성능을 입증했는데요. 네, 현재 리플의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앱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플과 SBI의 합작이죠. 머니탭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61개 은행과 현재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일본 전체 송금의 80%를 장악한 은행의 수위죠. 네, 그 다음으로는 XRP 랩스에서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 업체 리플 페이먼트를 출시하면서 개인 및 영세 소매업자가 암호화폐 리플로 XRP로 편리하게 거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앱도 만들었습니다. 네, 이뿐 아니죠. 이제 스페인의 대형 은행 중 하나인 산단테르 은행의 경우 그 리플의 엑스커런트를 적용한 글로벌 금융 결제 앱 원페이 FX 또한 출시를 했는데, 네, 원페이 FX 출시로 동시에 여러 나라의 소비자 금융 고객들에게 빠른 시일 내로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리플과 협업을 하면서 송금 앱 및 본인들의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리항호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네, 리플사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XRP의 가격 또한 상승 견인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네, 디크립트가 크레이그 라이트가 110만 비트코인의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의 변호인은 오늘 라이트가 비트코인 초기에 나카모토 사토시가 채굴한 비트코인 8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 키를 소유하지도 않았다 밝혔습니다. 네, 라이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수천 개의 공공 비트코인 주소들의 암호화된 파일을 풀기 위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면서 14일 오후 플로리다 남부 지역의 성명을 발표했었는데요. 네, 라이트는 이전에 선서하에 공개 주소와 개인 키 목록을 모두 포함하는 암호화된 파일이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14일에 파일을 가지고 배달원이 도착했을 때 마침내 라이트가 개인 키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오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가 받은 파일에는 개인 키가 포함되지 않았다 디크립트에 말했는데, 하지만 라이트는 여전히 나중에 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라이트가 지금 1년 넘게 고 데이브 클라이만의 동생인 아이라 클라이만과 소송에 휘말려 있죠. 그는 두 전직 사업 파트너가 초기 비트코인을 함께 채굴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는 동의하지 않고 그가 유일한 채굴자였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라이트는 처음에 비트코인의 반을 건네주라는 말을 들은 반면에 그 결정은 기각이 되었죠. 그 사건은 이제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리베로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데이브 클라이만의 절친한 친구나 동료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로 가서 그들의 선서 증언을 했고, 네, 아무도 데이브 클라이만이 비트코인의 공동 발명자였다는 아이라 클라이만의 버전을 지지하지 않는다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리베로는 분명히 우리 고객들이 진실된 증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어떤 증거를 제시할 것인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가 정말 110만 비트코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또 이제 신빙성이 없어지고 있죠. 크레이그 라이트가 언급하는 게 대부분 다 지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 과연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될지, 또 이게 만약에 가짜로 확실하게 밝혀지게 된다면 비트코인 SV에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비트코인 SV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 1년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이 금요일날 가장 높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금요일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네, 마이너스 요일은 화요일, 목요일, 장기 차트 기준으로는 월요일에 0.54% 이렇게 높았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 게이트 IO 글로벌 IEO 플랫폼 수익률이 이제 1위, 2위라고 합니다. 플러스 수익률을 이렇게 기록한 거래소가 바이낸스와 게이트 IO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과 더불어,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네트워크 보안업체 체크포인트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크립토 산업은 2020년 기타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체크포인트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서 특히 2020년에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크립토 마이닝 어택의 주 타겟이 될 것이며 랜섬웨어, 멀웨어 공격 또한 보다 까다로워질 것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4대 마진 거래소의 비트코인 미체결 약정은 총 27.43억 달러로 3.74%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네,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2.67%,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28.68%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OKEX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0.3% 증가를 했고, 후오비 같은 경우 전날 대비 1.74% 감소했다고 하네요. 네, 독일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소프트웨어 AG가 최근 아이오타의 대다수 솔루션을 회사 업무 프로세스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전날보다 3포인트 내린 51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중립 단계를 유지했죠. 다행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중립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투자 심리가 이제 전날보다 소폭 악화가 됐다는 의미겠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일 그렇게 뭐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뭐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1월 달이 슬슬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2월 달 오기 전에 다시 한번 70, 80, 90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한번 가격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한번 볼까요? 네.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17% 상승하면서 사실상 횡보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1000만 30만원대, 이더리움이 3.2%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만 4천원대, 리플 XRP가 2.65% 상승하면서 28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네, 크레이그 라이트 소식 때문인지 아니면은 너무 많이 오른 탓인지 지금 마이너스 11%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29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죠. 초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상승한 상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6.1%로 뭐 전날 대비 크게 다르진 않은 네,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